15장 8절 스톡스 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톡스 정리는 평면상에 놓였던 패곡선 C를 따르는 벡타장의 선적분의 개념을 C의 내부 영역 안에서의 이중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림 정리였었는데요. 이와 같이 평면상에 놓이는 영역과 그 영역의 경계선 C상에서의 적분을 말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 그림 정리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것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스톡스 정리입니다. 스톡스 정리는요, 공간으로 확대된 공면을 생각합니다. 공간으로 확대된 공면과 그 공면의 경계곡선을 실어놨을 때 그 C상에서의 벡타장의 선적분은 바로 이 공면 S상에서의 컬 F 내저 N을 이중적분함과 같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 경계곡선 C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공간 공면 S의 경계곡선 C의 방향을 다음같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다음 같은 그림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공간상에 어떤 공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면은 우리가 이제 방향을 부여할 수 있는 공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메비우스 띠와 같은 그런 형태는 공면이 한 면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을 부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부여할 수 있는 공면 S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향을 부여할 수 있는 공면이란 것은 단위 법선 벡터가 위 또는 아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는 공면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공면에 임의 지점에서의 단위 법선 벡터가 위를 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면 S의 단위 법선 벡터가 위쪽을 향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 경계 공면의 테두리 C를 어느 방향으로 돌 때를 양의 방향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 S가 놓이게끔 진행할 때를 양의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잘 보면 저자가 여기에다 조그맣게 사람이 움직이는 그림 같은 걸 그려놨어요. 마치 우리가 여기가 산책로라 가정했을 때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이 놓이게끔 진행할 때를 이 경계곡선의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약속합니다. 자, 이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공면이 주어졌을 때 양의 방향은요, 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산책로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 방향의 왼쪽에 면 S가 놓이게끔 이렇게 진행하게 될 때를 이 경계곡선의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만약에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영역이 놓이게끔 경로를 움직이게 되면 그럴 때는 음의 방향으로 돈다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요, 그림 정리나 그리고 스톡스 정리, 이와 같은 모든 경우는 다 양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정리들이라서 음의 방향이라면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다면 다 양의 방향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죠. 공면 S가 주어졌을 때 공면 S의 경계선 C를 양의 방향으로 돈다는 것은 진행 방향의 왼쪽에 영역 S가 놓이게끔 진행하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 하고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반시계 방향의 패곡선의 궤적을 띄고 있다면 그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스톡스 정리를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톡스 정리는 좌변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면 S의 경계곡선이 C고요. 이 C는 항상 양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만들고 있습니다. 경계곡선 C상에서 정의되는 벡타장 F의 선적분은 오른쪽처럼 공면 S상에서의 컬 F와 N은 뭐냐면은 공면 S의 단위 법선 벡터를 말합니다. 단위 법선 벡터하고의 내적을 이중적분함과 같다는 것이 스톡스 정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 S는 보다시피 매끄러운 유형 공면이에요. 방향을 부여할 수 있는 공면이고요. 이때 C는 뭘 나타내냐면은 그 매끄러운 유형 공면의 경계곡선입니다. 이때 C의 방향은 항상 양의 방향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벡타장 F는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 벡타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좌변은 우변과 같다. 이것이 스톡스 정리의 뜻입니다. 여기서 스톡스 정리의 개념을 조금 더 기호 표기를 바꿔서 본다면 다음같이 바꿔놓을 수 있는데요.
이 왼쪽 기호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는 앞에서 선적분을 이미 배웠습니다. F 내적 DR은 F 내적 T 단위 접선 벡터입니다. C의 접선 벡터를 말하는데요. 단위 접선 벡터를 우리는 T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DS와 같은 말이고요. 오른쪽에 여기에서는 F, 요게 벡터장으로 표시된 거거든요. 화살표를 써서 구별해 봅시다. 여기 좀 볼드체로 표시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벡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기호를 다시 써서 본다면 컬F 내저 N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D 대문자 S예요. NDS가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이미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스톡스 정리를 말을 바꿔서 다시 얘기한다면 벡터자 F의 이 경계곡선 C의 접선 벡터 방향으로의 선적분은 곡면 C의 내부 영역이 S잖아요. 곡면 S상에서 컬F의 법선 벡터 성분을 이중적분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스톡스 정리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앞서 선생님이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스톡스 정리는 그림 정리를 일반화시킨 정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곡면 S가 이렇게 공간상에 있는 곡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S의 특별한 경우로서 XY 평면에 투영되는 편편한 XY 평면 안에 있는 영역을 S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위에 펼쳐지는 곡면이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S였는데 이제 이 S의 특별한 경우로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면을 이제 S라 놔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우리가 바닥에 있는 면을 D로 많이 썼으니까 이제 D라 쓸게요. S의 특별한 경우로서 D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가 될 것이고요. 컬F 내저 NDS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컬F 내저 NDS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린 여기에서 이 N벡터는 뭐냐면 곡면 S의 위쪽 방향의 법선 벡터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 S가 D가 되어버리면은 위쪽 방향의 법선 벡터는 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XY 평면하고 수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Z축 방향의 기본 단위 벡터는 K 벡터죠. 얘도 단위 벡터고 얘도 단위 벡터니까 이 M 벡터는 그냥 K 벡터와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역 D상에서는 M 벡터는 K 벡터와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공간상에 있는 벡터자 F에 대해서 컬을 계산할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자, 사실상 이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벡터자 F를 나타낼 때 벡터자 F가 원래는 공간상에 있다면 P, I 벡터 플러스 Q, J 벡터 플러스 R, K 벡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XY 평면에 있다면 R은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 M 벡터를 K 벡터로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K 벡터의 성분을 잘 관찰해 보면 제1 성분 제로, 제2 성분 제로, 제3 성분이 1이거든요. 자, 그래서 컬 F를 구한 다음에 이 K 벡터랑 내적을 직접 한 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벡터자 F가 평면에 있을 때는 R 성분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형식적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컬 F는 델 크로스 F죠. 그래서 I 벡터와 J 벡터, K 벡터가 되고요. 델 기호는 편도함수를 성분하는 벡터잖아요.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Z입니다. 그리고 F라는 것은 P, 그리고 Q, R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평면에 쓰면 R은 제로라서 사실 쓸 필요 없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외적 벡터 계산하는 방법 다 잘 알고 있죠? 자, 이제 얘네들을 성분을 직접 표시하겠습니다. R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R을 Y에 대해서. 그리고 Q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빼야 돼요. 라운드 Q, 라운드 Z가 되죠. 이것이 제1 성분이고요. 제2 성분은 P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서 R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뺍니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3 성분을 계산합니다. Q를 X에 대해서, P를 Y에 대해서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1 성분, 제2 성분, 제3 성분이에요. 실질적으로 R이 제로였다면 얘네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1, 제2, 제3 성분인 컬 F하고 이 K하고 내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0을 곱해봤자 0이고 얘하고 0을 곱해봤자 0이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만 남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이것만 남고요. 이제 여기는 XY 영역이 변수니까 dx, dy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림 정리입니다.
이 C가 바로 이 D의 경계곡선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원래 이제 여기 있던 것이 이제 내려온 거죠. 특수한 경우로서. 그래서 보다시피 그림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스톡스 정리는 그림 정리를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더 일반화된 정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 스톡스 정리를 우리가 특수한 경우가 그림 정리가 된다는 것까지도 살펴봤으니까 직접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 정리와는 다르게 스톡스 정리는 좀 증명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곡면 S상에서의 증명은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우리 미분적 분화 수준을 훨씬 더 벗어납니다. 하지만 특수한 형태로서, 즉 곡면 S가 양함수 형태로 되어 있다면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그림을 통해서 스톡스 정리를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스톡스 정리 증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요, 가볍게 넘겨도 돼요. 예문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왕 배우는 거 왜 그럴까라는 것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Z=GXY라는 곡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공간 곡면이 양함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경계곡선을 지금 실어놨습니다. 곡면 S의 경계곡선이고요. 보다시피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해놨습니다. 위에서 볼 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곡면의 XY 평면에 투영된 그림자 영역이 D예요. 바닥에 있는 영역 D가 있고요. D의 경계곡선을 C1이라고 놨는데요. 이 C1은 C의 그림자 영역입니다. 공간에 있는 곡선 C의 XY 평면의 그림자가 C1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상태에서 좌변을 계산한 것이 우변을 계산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컬F를 이미 계산을 해놨습니다. 컬F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N벡터와 DS를 계산한 것을 구해봐야 되겠네요.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NDS는요,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부분만 따로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곡면 S를 매개변수화 시켰다라 보겠습니다. 이거 독립변수가 XY로 되어 있으니까 XY로 매개변수화 시켰다라 본다면 IJK 결합으로 나오죠. X, Y, Z, IJK 결합으로 표시됐을 때 NDS라는 개념은 RX 플러스 RY와 그리고 DX, DY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네모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따라서 RX하고 RY의 외적 벡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곡면 S의 RXY예요. 공간 곡면이 양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다 배웠었죠. X좌표, Y좌표, Z좌표가 GXY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곡면 S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곡면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한 것을 성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GX가 될 것이고 이 곡면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한 것을 성분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RX 크로스 RY를 계산합니다. RX 크로스 RY를 계산해 볼까요?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GX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GY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1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쓰면 G는 이퀄 Z 이퀄 G라 표시했었으니까 G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는 얘기는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라운드 Z 라운드 X와 같이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라운드 Z 라운드 Y 1, 2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컬F하고 이거를 내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변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이제 더블 인테그랄 공간 곡면 S상에서 컬F 내저 NDS를 계산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영역은 바로 이 D 영역을 말합니다. XY 평면상에 투영시킨 영역. 이제 D 영역상에서는 XY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하죠. 컬F 내저 N이죠. 컬F 내저 NDS는 NDS 한꺼번에 RX 크로스 RY 그리고 DX DY예요. 그래서 결국은 RX 크로스 RY하고 얘를 내정을 합니다. 자, 끼리끼리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이거랑 이거랑 곱합니다. 라운드 R,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Q, 라운드 Z 그리고 이걸 곱한 거니까 라운드 Z, 라운드 X가 됐습니다. 내정이니까 끼리끼리 곱합니다. 얘랑 얘를 곱하죠.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Z, 마이너스 라운드 R 그리고 라운드 X
그리고 얘를 곱하니 앞에 말했으니까 미리 빼낸 거고요. 라운드 Z, 라운드 Y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랑 곱해서 더하죠.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쪽은 dx dy입니다. 여기는 dx dy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변을 계산한 식이에요. 스톡스 정리의 우변을 미리 계산해 보니까 아, 요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항이 전개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얘를 그냥 일식이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좌변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 F내적 DR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건 F내적 DR과 같은 말이 있잖아요. 인터널 C상에서, 이게 이제 이건 패곡선이잖아요. 이 C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경계곡선을 말합니다. C상에서 F내적 DR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C를 매개변수화 시킬 것입니다. 이때 C를 매개변수화 시킬 때 D의 경계곡선이 C1이었었죠. 이걸 좀 지우고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D의 경계곡선이 C1인데요. C1의 경계곡선 상에서 우리는 이 경계곡선 여기다 써볼게요. C1은 바닥에 있어요. XY 평면상에 있습니다. 곡선을 매개변수화 시키는 건 매개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X도 T를 표현하고 Y도 T를 표현하면 됩니다. Z는 없어요. 왜냐하면 XY 평면상에 있으니까. 이때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편의상 그냥 A에서부터 B까지였다라 볼게요. 만약에 얘가 1이었다면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이 뭐 이래서 1.1이었다면 0부터 2파일에 대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다시피 얘는 1이 아니니까 그냥 T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시점과 종점이 있었겠죠. 이렇게 그냥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C1 XY 평면상에 있는 영역을 이것이라 놓는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C상에서의 매개변수가 아니라 위에 떠있는 공간 공면 S의 테두리에 해당되는 C의 매개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의 매개변수를 다시 생각하는데요. 얘를 편해서 R1, C1, R1 이렇게 쓸게요. 이 C는 RT라 표시한다면 이제 지금 요거를 표시했다면 이제는 여기 있는 요 경계곡선을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 C를, 이 빨간색 C를 매개변수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 빨간색 경계곡선 C와 바닥에 있는 C와는요, 이 빨간색 곡선의 XY 평면에 투영된 그림자가 이 바닥에 있는 이 C1이거든요. 따라서 C1의 각각의 경로상에서 X좌표, Y좌표가 구해졌다면 이 점에서 함수값에 불과하니까 X좌표는 똑같이 XT, Y좌표도 똑같이 YT에 같이 됩니다. 그리고 Z좌표는 여기에요. GXY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Z좌표는 G, X는 T만의 함수, Y도 T만의 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이제 C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F내적 DR을 계산을 해야 되죠. F내적 DR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요 DR은 한 번 더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 T만의 함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F내적 DR은 DR, DT, DT를 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시 본다면은 DR, DT, DT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자 F의 성분은 P, 제1성분, 제2성분, 제3성분은 각각 PQR이고요. 그 다음에 DR, DT라는 것은 X좌표, Y좌표, Z좌표잖아요. 그래서 DR, DT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DX, DT, DY, DT, DZ, DT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DT가 돼요. 자, 벡터의 내적이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제1성분끼리 계산하니까 P, DX, DT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내적하고 다 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Q, DY, DT, R, DZ, DT와 같이 됐죠. 그리고 DT입니다.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A부터 B까지 PDX와 같고요. QDY와 같고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RDZ와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이 DX, 여기 DX, DT, DY, DT, DZ, DT
이와 같은 값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이어서 계속 계산합니다. A부터 B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사실상 이제 PQR은 공간상에 있는 벡터장이기 때문에 성분이 XY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래서 PXYZ DX 그리고 QXYZ DY 플러스 R XYZ DZ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잘 정리를 해서 적용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얘를 정돈한 결과가 이렇게 간다는 것을 보일 생각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계산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요걸 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거랑 같습니다만은 계산하긴 좋게 이걸로 그냥 계산하도록 하죠. 우린 여기서 뭘 할 생각이냐면 요 부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DZ DT라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Z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Z거든요. Z는 원래 X하고 Y 두 문자만의 함수인데 X도 T만의 함수, X가 T만의 함수, Y가 또한 T만의 함수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체인룰을 적용할 수 있죠. Z는 자연스럽게 X, Y 모두 다 T만의 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Z, DT를 계산할 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DZ, DT거든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면은 자, 전체함수 G를 제일 성분 전체함수 G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이렇게 합니다. 또한 전체함수 G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를 역시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dy dt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G하고 Z가 같으니까 이거 다시 쓰면 라운드 Z, 여기 라운드인데 잘못 써놨군요. 라운드 G, 라운드 X예요. 자, 라운드 Z 그리고 라운드 X 그리고 dx dt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Z, G가 Z와 같거든요. 라운드 Z, 라운드 Y 그리고 dy dt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dz dt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요 식에서 이제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p dx dt가 있죠? p dx dt가 있습니다. 플러스 q dy dt가 있어요. q dy dt가 있고요. 플러스 r인데 여기가 dz dt잖아요. dz dt 대신에 요 빨간색 밑줄처럼 이 식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Z, 라운드 X, 그리고 dx dt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라운드 Z, 라운드 Y, 그리고 dy dt예요. 여기까지가 끝났고요. 다 끝나고 나서 dt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여기 잘 관찰해 보면 이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dx dt라는 항과 그리고 dy dt라는 항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재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B까지 얘네들을 묶어서 본다면 P 플러스 R 라운드 Z, 라운드 X, 그리고 dx dt 파란색으로 묶어놓은 거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묶어놓으면 보면은 Q, 그 다음에 R이 있습니다. R, 라운드 Z, 라운드 Y가 있고요. 그리고 dy dt가 있습니다. 그리고 dt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다 전개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dt가 다 소거되듯이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다 계산하면 요거 dx, 요거 dy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결과를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을 다시 잘 계산하니까 인테랄 a부터 b까지가 되고요. 그래서 p 플러스 r, p 플러스 r, 그리고 라운드 Z, 라운드 X, dx dt dt니까 dx가 됐죠. 자, 이걸 계산합니다. q 플러스 r, 라운드 Z, 라운드 Y, 그리고 dy dt dt, dy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는 이 식은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 전체가
이 식 전체를 잘 보면 새로운 벡터 함수 p dx 더하기 q dy 꼴입니다. 인테그랄 p dx 더하기 q dy 꼴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에서 여기 t를 썼을 때는 a부터 b가 맞는데요. t를 소거시켜 놨으니까 xy 평면상에서는 지금 여기를 말하거든요. z좌표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xy 평면상에 요 바닥을 말합니다. 요 바닥에서는 결국 얘가 t가 있을 때 a부터 b고요. 결국 이 t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여기까지는 a부터 b가 맞는데 이렇게 바꿔 쓰는 순간에 여기는 이제 c1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써야 되겠군요. 여기도 기호 표기를 옮겨오면서 하나 더 바꿔 써야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얘는 c가 되는데요. 이렇게 c가 됐고 저쪽은 c1이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얘는 이제 이 c와는 보다시피 그림사로 보면 패곡선입니다. 이 c와는 바닥에 있는 이 xy 평면상의 패곡선이에요. 이 패곡선상에서 인테그랄 p dx 더하기 q dy 꼴이죠. 인테그랄 p dx 더하기 q dy 꼴이니까 우리는 그림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 정리를 쓰도록 하죠. 영역 D입니다. C와의 내부 영역 D 상에서 그림 정리를 계산합니다. 얘가 마치 P가 되고 얘가 Q. 색깔로 구별할게요. PQ는 지금 이제 다른 색깔로 구별하겠습니다. 라운드 Q 라운드 X. 라운드 Q 라운드 X니까 이 Q를 여기다 씁니다. Q 플러스 R 라운드 Z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죠. 라운드 Y P를 여기다 씁니다. P 플러스 R 라운드 Z 라운드 X 그리고 여기가 DX DY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DX DY. 자, 이것이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는 그림 정리를 쓴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그림 정리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남은 거는 요 각각을 편미분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린 지금 이 PQR은 원래 공간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P도 사실상 XYZ 3변수 함수고 Q도 XYZ 3변수 함수예요. R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안에서 문자는 X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그리고 X하고 Y는 둘 다 독립변수예요. Z만 종속변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이거 편미분해야 되거든요.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라는 얘기인데 Q라는 문자는 세 문자로 되어 있어요. X, Y, Z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X에 대해서만 미분할 때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냥 X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할지 몰라도요. 아니에요. 연쇄법칙을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Q 안에는 지금 X, Y, Z까지 있으니까 이 Z 부분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쇄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죠. 얘를 계산한 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노란색 분필로.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 X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전체 함수를 두 번째 변수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는데 X하고 Y가 둘 다 독립변수예요. 그러니까 한 독립변수를 다른 독립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당연히 0이 됐죠. 여기는 곱하기 0이에요. 0이니까 이게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전체 함수를 이제 세 번째 변수 Z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고요. 세 번째 변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세 번째 변수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요 가운데 이거 0이잖아요. 0이니까 그래서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이해됐나요? 전체 함수를 첫 번째 여기는 뭡니까 하면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우지 말고 놔둘까요? 이것이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거랑 이제 얘를 비교를 할 거거든요. 자, 이제 겨우 요걸 계산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자, 이 뒤에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고백하는 미분을 적용을 해야 돼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야 되니까 일단 요 앞에 거부터 먼저 편미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라운드 Z 뒤에 걸 곱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러스 가운데 부분 플러스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얘랑 똑같이 요 정도 있더라 보겠습니다.
R을 X에 대해서 편미란 걸 여기다 쓰고 라운드 Z 라운드 Y를 여기다 곱할 거예요. 라운드 Z 라운드 Y를 여기다 곱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앞에 거를 X에 대해서 편미란 걸 이 노란색 폼필 표시하듯이 똑같이 하겠습니다. R도 문자가 3개예요. X, Y, Z. 자, 그래서 그 중에서 X에 대해서만 편미라니까 자, 이제 전차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를 하고 첫 번째 변수 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1. 전차함수를 두 번째 변수 Y에 대해서 편미하고 두 번째 변수 Y를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0. 이해됐죠? 왜냐면 서로 다른 독립 변수를 다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있잖아요. 상수 취급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차함수 R을 세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하고 세 번째 변수를 X에 대해서 편미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이거 0이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서야 비로소 요거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한 건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앞에 거 곱하고 또 뒤에 거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씁시다. 플러스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를 미분합니다. 라운드 X, 라운드 Z, 라운드 Y. 이거를 다시 X에 대해서 편미하시라는 얘기니까 이제서야 요걸 미분한 것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마이너스가 있네요.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일단 묶어놓고 나서 봅시다. 그러고 나서 뒤를 다시 묶어볼게요. 자, 이제 여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요거 계산한 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P도 역시 세 문자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Y에 대해서 편미를 하는 거죠. 자, 얘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차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 X에 대해서 첫 번째 변수를 Y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Y에 대해서 합니다. 앞에 거는 X에 대해서, 전부 다 X에 대해서 편미분했다면은 지금은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변수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0가 되죠. 왜냐면 X, Y가 서로 다른 독립 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전차함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전차함수를 세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세 번째 변수 Z를 Y에 대해서 편미합니다. 이제서야 요 앞부분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는 중간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묶어냈어요. 플러스, 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라운드 Z, 라운드 X를 곱해야 되네요. 라운드 Z, 라운드 X를 곱합니다. 자, 이해됐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해야 돼요. R을 Y에 대해서 편미하는데요. 자, 이제 R도 세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 문자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하고 첫 번째 변수를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0. 전차함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하고 두 번째 변수 Y를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1. 전차함수를 세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하고 좀 당겨서 쓸게요. 라운드 R, 라운드 Y, Y를 Y에 대해서 편미하면 1. 전차함수를 세 번째 변수 Z에 대해서 편미하고 세 번째 변수를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이와 같이 돼요. 0이니까 하나만 하고요. 여기도 0이니까 하나 많아요. 자, 이제서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한 것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해야 되죠. 여기 중간으로 마이너스 있어요. 좀 작지만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얘를 Y에 대해서 편미합니다. 라운드 Z, 라운드 X예요. 그리고 중괄호 닫고요. 이 중괄호하고 이 중괄호의 가운데 뺄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는 dx, dy가 있어요. 자, 칸은 좁지만 다 이해가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다 계산해 본 결과를 정돈해서 그게 여기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이걸 이제 지우지 말고 놔둘게요. 얘랑 비교할 거거든요. 밑을 지우겠습니다. 이 흐름 이해가 됐죠? 우변을 먼저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좌변을 쭉 계산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요 식을 좀 정리해서 그게 이거랑 같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번식과 이걸 계산한 식을 2번식이라 했을 때 두 식이 같다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스톡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볼까요? 지금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보면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얘는 보세요. y에 대해서 편민하고 x를 나중에 미분했는데 x를 먼저 편민하고 y를 나중에 편민했죠. 여기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둘은 자연스럽게 소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소구가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우리는 여기서 볼까요? 요 식을 보겠습니다. z를 x에 대해서 편민하고 z를 y에 대해서 편민한 거 곱한 거예요. 결국은 r을 z에 대해서 편민하고, 여기도 볼까요? r을 z에 대해서, z를 y에 대해서, z를 y 똑같죠? z를 x에 대해서 똑같죠? 근데 요 앞에는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남은 것은 잘 살펴보니까 어차피 여기는 다 0이니까 할 필요 없었고요. 0이니까 할 필요 없었고, 0이니까 할 필요 없었고, 0이니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남은 것들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은 게 도대체 어떤 것이 남았을까 하고 봤더니 보라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남아 있고요. 2개, 요거 3개, 그 다음에 이건 지워졌어요. 지워졌죠? 그냥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는 이렇게 곱한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앞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얘는 서로 다 지워졌고, 그 다음 얘도 남아 있는 것은 얘하고 얘, 그리고 얘도 전개한 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전개한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항이 모두 몇 개인가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6개를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다 점프를 해서 여기다 쓸게요. 영역 D상에서 그 6개의 함수를 표시하는데요.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얘하고 얘를 빼서 아예 표시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Q,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일단 얘부터 먼저 정리했습니다. 6개 중에 2개를 먼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얘랑 비교를 해볼 생각이에요. 라운드 Z, 라운드 X를 공통화로 보고 묶어낼 생각이군요. 라운드 Z, 라운드 X가 그게 여기에 있네요. 라운드 Z, 라운드 X, 라운드 Z, 라운드 X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을 묶어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전체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바깥에 마이너스 있었고요. 라운드 R, 라운드 Y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돼야 플러스가 되죠. 라운드 Q, 라운드 Z와 같이 되고, 바깥에 묶어놓은 것이 라운드 Z, 라운드 X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와 같이 되는군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이 2개는 또 계산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은 거는 그러면은 이 2개 끝나고 이 2개 끝났으니까 요거 2개가 남아있겠네요. 이 둘은 잘 보면 라운드 Z, 라운드 Y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라운드 Z, 라운드 Y를 묶어내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를 묶어내놨으니까 그렇게 또 모양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라운드 Z, 라운드 Y를 묶어냅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바깥에 있고요. 라운드 P, 라운드 Z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된 거니까 이거 부호가 플러스지만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를 대야지 플러스가 되죠. 라운드 R, 라운드 X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dx, dy입니다. dx, dy예요. 이제 여기를 잘 볼까요? 얘는 얘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도 얘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는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 보니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변 따로 계산한 식과 좌변을 따로 계산한 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톡스 정리, 패곡선 C를 따르는 F 내적 DR을 계산한 결과는 면 S상에서 컬의 곡면의 법선 벡터 성분의 이중적분의 값과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DS 이렇게 돼요. 이제 스톡스 정리가 증명이 됐습니다. 줄 세 줄 긋은 건 증명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학교 시험에 가끔 스톡스 정리를 증명하시오 라고도 시험에 냅니다. 특히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같은 시험에서는 증명하라고도 나오니까요. 연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학계열이라면 증명보다는 얘를 활용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스톡스 정리를 증명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 스톡스 정리를 활용하는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문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스톡스 정리의 뜻은 뭐냐면 이 곡면 S를 따르는 면적분을 계산한 결과가 이 곡면 S의 테두리상에서의 선적분의 결과랑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곡면 S에서의 면적분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F 내적 DS가 아니라 컬 F 내적 DS로 되어 있다는 것, 즉 컬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이 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DS로 그냥 D 벡터 S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경계곡선상에서의 벡터장 F인데요. 면상에선 컬 F로 바뀌어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이 스톡스 정리는요. 좌변이 주어질 때, 즉 선적분이 주어질 때 만약에 경로 C를 매개 변수화시키는 것이 쉽다면 그냥 계산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C가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설령 그 경로를 매개 변수화시켰다 할지라도 선적분 자체가 매우 어렵다면 그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톡스 정리를 써서 오른쪽으로 바꿔서 적분해 보자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면적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바꿔서 풀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스톡스 정리는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또한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자유자재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학교 시험 문제 만약에 이걸 계산하라. 시험에 나오면 이게 선적분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공간상에 있는 패곡선상의 선적분을 계산하라 시험에 나오면은 물론 열의 한두 개 정도는 이 C가 매개 변수도 쉽고 적분도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요. 대개 열의 진짜 8~9은요. 이게 복잡하게 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바꿔서 풀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제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벡터장 F가 주어져 있고요. C는 평면과 원기둥의 공통교선으로 되어 있을 때 벡터장의 선적분을 계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얘가 X좌표가 보이지 않는 평면이니까 X축에 무관한 평면이에요. 그래서 세워져 있는 수직 원기둥을 이런 평면으로 절단해서 생기는 공통교선을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C는 위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그림을 살펴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제 Z축을 중심축으로 갖고 반지름 1이 되는 수직 원기둥을 X축에 무관한 평면으로 절단하니까 절단된 교선이 나올 것이고 위에서 바라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런 그림이 패곡선 C가 있습니다. 이 C상에서 선적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경로 C를 매개 변수화시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C는 원기둥 표면에 있어야 되니까 X는 반지름 1이 되는 원기둥이죠.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라 놓고요. Z는 역시 이 방정식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넘기면 Z는 2-Y니까 아까 Y를 사인 T라 놨잖아요. 그래서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2- 그리고 사인 T라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하나하나 대입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적분함수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선적분을 직접 해도 무방한 그런 예문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스톡스 정리를 이해하는 것이 주목적이라서 좌변을 우변으로 바꿔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즉 컬을 이용해서 바꿔서 풀려고 합니다. 이 컬을 이용해서 풀려고 할 때는 곡면 S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곡면 S는 C의 내부 영역을 말합니다. C의 내부 영역이에요. 자, 그림상으로 보면 C의 내부 영역은 여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Z는 이퀄 2-Y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양함수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함수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얘를 계산하려면 이 NDS를 계산하려면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RX 양함수니까 X하고 Y로만 쓸 거예요. RX 크로스 RY, DX, DY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곡면 S에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해서 이미 여러 번 해서 이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는 RXY를 계산해 보면 X, Y, Z는 2-Y, K잖아요. 그래서 RX를 계산하고요. RX는 1, 0, 0이 되네요. 그리고 RY를 계산합니다. 0, 1, -1이 됐습니다. 그래서 RX 크로스 RY를 계산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GX, -GY 1이거든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제 직접 계산해도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제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걸 빼면 1이 되고 1이 나왔습니다. 이게 -GX, 이게 X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gy예요. 이거 계산하면 1이잖아요. 1을 쓰는 거니까 그걸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매개변수화 시켜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gy 1은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써서 여기를 바로 이 단계를 점프하고 바로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스톡스 정리를 써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스톡스 정리에 의하여 좌변의 선적분은 우변의 면적분으로 계산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변의 면적분으로 바꿔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요식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요식을 쓰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인테그랄 C상에서 F 내적 DR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른쪽 S상에서 컬 F 내적 N DS로 바꿔서 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뒷부분은 계산이 됐죠. RX 크로스 RY를 계산하면 되고요. 이 컬 F를 계산을 해야 되겠군요. 자, 컬을 또 따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컬을 계산을 여기다 따로 할까요? 벡타자 F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타자 F의 컬을 여기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컬 F는 I, J, K,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Z, 그리고 마이너스 Y의 제곱, X, 그리고 Z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기다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Z의 제곱을 Y에 대해서 편면하면 제로고 X를 Z에 대해서 편면해도 제로입니다. 이번 이렇게 계산하죠. 마이너스 Y 제곱을 Z에 대해서 편면하면 제로, Z의 제곱을 X에 대해서 편면해도 제로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X를 X에 대해서 편면하면 1,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죠. 마이너스 Y 제곱을 Y에 대해서 편면하면 마이너스 2Y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2Y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 F가 구해졌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얘네들은 다 계산을 해보면 컬 F 한 번 더 쓸까요? 컬 F 내적 RX 크로스 RY 그리고 DX DY입니다. DX DY는 바로 이 곡면 S를 매개변수화 시킬 때 X하고 Y좌표를 이용했으니까 X하고 Y좌표는 이거잖아요. 중심에 어점이 있고 반지름 이대는 원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얘를 S를 놓고 얘를 D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D 영역에서의 이 컬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D 영역에서 컬 F는 0, 0, 0, 0, 1 플러스 2Y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내적 RX 크로스 RY는 0, 1, 1입니다. 그래서 0, 1, 1, 그 다음에 DX DY예요. 더블 인테그랄 영역 D상에서 끼리끼리 곱하니까 맨 뒤에 있는 1 플러스 2Y만 남는군요. DX DY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직접 극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극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우리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의 합과 같죠? 따로따로 띄워보겠습니다. 1 그리고 dx dy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면 dy dx dy입니다. 자, 피적분함수 1이면 영역의 넓이가 되죠. 위에 살을 들여다보면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파이 영역의 넓이잖아요.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파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무게중심. 자, 우선 이거 잘 보세요. 이건 뭐예요? 무게중심의 좌표 x바와 y바를 구할 때 x바는 더블 인테그랄 영역 D상에서 dx dy 더블 인테그랄 D상에서 x dx dy가 무게중심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무게중심의 y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더블 인테그랄 D상에서 dx dy분의 더블 인테그랄 D상에서 y dx dy죠.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구하려면 얘를 1로 곱해버리면 되죠. 이때 여기 영역의 중심이 영역의 넓이가 되고 이 y바는 영역의 중심의 y좌표잖아요. 근데 이 중심이 원점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x바도 0이고 y바도 0입니다. 그래서 얘를 1로 곱해봤자 이 적분은 분모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되는데요. 이게 y바가 제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0에다 어떤 걸 곱해도 0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파이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극좌표로 바꿔도 됩니다. r은 0부터 1, 세타는 0부터 2파이, 그리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dx, dy는 r, dr, d 세타로 바꿔서 풀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직접 스톡스 정리를 써서 선적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스톡스 정리를 써서
구해보니까 예제 1번은 파이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선적분을 면적분을 바꾸는 연습을 했다면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꾸는 방법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2번을 통해서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꾸는 문제를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자, 벡터자 F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XZ 더하기 YZ 이렇게 되어 있고 XY로 되어 있습니다. 원기둥 내부에 있고 S는 원기둥 내부에 있고 XY 평면 위에 있는 구면의 일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기둥 내부에 있고 구면의 일부분이에요. 구면이 있는데 원기둥으로 자른 그 부분의 곡면을 S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Z축을 중심축으로 하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Z축을 중심으로 하는 원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면이 있습니다. 구면, 중심에 원점이 있고 반지름 2가 되는 구면이 있습니다. 이 구면에 원기둥으로 자른 이 부분이죠. 나머지는 없고요. 이 부분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S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S상에서 이 벡터장의 컬 내적 NDS, 이건 벡터 표현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스톡스 정리는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곡선이라면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계산할 것이냐면, 그러면 이 경계곡면 S의 이 곡면 S의 경계곡선을, 그리고 여기서 보면 특별한 말이 없다면 항상 이 스톡스 정리는 양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위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양의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F 내적 DR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계곡선 C를 매개 변수화 시켜야 되는데요.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경계곡선 C는, 잘 보세요. 이 C는 분명히 원기둥 표면에도 있고 구면의 방정식도 당연히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넘기면 Z제곱이 이퀄 3, Z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Z는 이퀄 루트 3을 만족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 1이 되니까 넘기면 3이잖아요. Z제곱이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복부가 나오지만 아래 그림이 아니라 위에 상반 구면이니까 플러스 루트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곡선 C를 매개 변수화 시킬 때 RT라 표시한다면, 자, 얘는 보다시피 이 테두리는요, 수직 원기둥의 표면에 있어야 됩니다. 반지름 1이 되는 수직 원기둥의 표면에 있어야 되니까 X는 코사인 T로, R은 1이잖아요. 그 다음에 I 벡터, Y는 사인 T, J 벡터, Z는 루트 3, K 벡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코사인 T I 벡터 플러스 사인 T J 벡터 플러스 루트 3 K와 같이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니까 T가 취할 수 있는 값 세어보면 0부터 2파이에 대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T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선적분 계산하는 방법에 맞춰서 얘네들을 하나하나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Z는 루트 3이었어요. 이건 지우고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이제 인테럴 T가 취할 수 있는 값 세어보면 0부터 2파이에 대한입니다. 벡터자 F는, 자, 이제 순서상으로 표시해 볼게요. 순서상으로 표시한다면은 XZ죠.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거든요. XZ니까 루트 3 코사인 T가 있고요. 제1성분, 제2성분은 YZ예요. YZ죠. 루트 3 사인 T가 있습니다. 제3성분은 X 곱하기 Y입니다.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라 씁시다.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가, 이게 바로 벡터자 F예요. 벡터자 F. 그 다음에 내적 DR을 계산합니다. 내적 DR이에요. DR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얘네들을 미분한 것을, 이게 DR이라는 것은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DR, DT, DT잖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R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T, 그 다음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T, 루트 3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 그리고 DT거든요. 이게 바로 DR의 모양입니다. 뒷부분 DR을 여기다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제로, 그리고 DT예요. 자, 내적이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죠. 인테럴 0부터 2파일에 대한, 그리고 제1성분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T, 코사인 T가 됐고요. 제2성분끼리 곱하니까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사인 t 코사인 t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3성분끼리 곱하니까 제로. 이걸 다 계산해서 적분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서로 부가 반대니까 피적분하면서 0이니까 0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면적분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공면이 주어져 있으니까 매개 변수 화식해서 물론 계산해도 돼요. 하지만 스톡스 정리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서 면적분을 선적분을 바꾸니까 적분값이 0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F 내적 D하는 워크를 계산할 문제잖아요. 이 패곡선을 따른 일이 0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물리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예제 1번에서 우리가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예제 2번에서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 이것이 바로 스톡스 정리의 특징입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스톡스 정리를 다루다 보면은 주의해야 될 점, 특징이 있다라 할까요? 그런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려서 좀 더 이해를 돕도록 하죠. 우리는 만약에 어떤 경계 곡면이 있다라 볼까요? 경계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의 경계 곡선 C가 있습니다. 이제 이 C상에서 방향이 부여가 되는 매끄러운 유향 곡면이 하나 있다라 봅시다. 이것이 S1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향 곡면이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것이 S2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유향 곡면이 있어요. 이것이 S3. 자, 이렇게 각각 색깔로 표시했던 각각의 곡면이 있다라 볼게요. S1, S2, S3가 다 같이 조건은 경계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경계곡면 상에서 S1 상에서 컬 F 내적 NDS를 계산하는 문제와 S2 상에서 컬 F 내적 NDS를 구하는 문제와 S3 상에서 컬 F 내적 NDS를 구하는 문제, 이 세 개의 문제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스톡스 정리로부터 경계곡선 C상에서의 선적분과 일치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인테그랄 C상에서 F 내적 DR을 계산한 결과랑 모두 일치합니다.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요. 왜냐하면 경계곡선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S1 상에서 이걸 적분하나, S2 상에서 이걸 적분하나, S3 상에서 적분하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면에 대해서 계산하든 간에 적분값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S1도 S2도 S3도 곡면이 너무 복잡해요. 다루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C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다 같다는 것을 알지만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음 같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경계곡면이 경계곡선이 동일하면은 상관없거든요. 매끄러운 어떤 유향 곡면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예 새로운 곡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S라 놓겠습니다. 이 S도 마찬가지로 패곡선 C를 경계곡선으로 갖고 있거든요. S1에서 적분이 어렵고 S2도 S3도 적분이 만약에 어렵다면, C도 어렵다면 그럴 때는 아예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인테그랄 요 S상에서 얘를 적분하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색깔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S라 둔다면 파란색 S상에서의 면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적분하기 수월한 형태로 바꿔서 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이 세 개의 적분이 다 복잡하고 C도 만약에 어려웠다라 보겠습니다. 이게 C가 좀 그림상으로 이렇게 수평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공간상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패곡선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가장 좋은 경계곡선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평면이었다면 아주 반듯한 평면, 이렇게 기울어진 평면이면 반듯한 평면의 면을 새로 잡아서 적분해도 적분값이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스톡스 정리는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한 게 여기 있어요. S1과 S2가 같은 방향을 갖는 경계곡선 C를 갖는 스톡스 정리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유한 곡면이라 한다면 S1 상에서 적분하나 S2 상에서 적분하나 어차피 경계곡선 상에서의 선적분하고 일치하니까요. 상관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면에서의 적분값이 모두 다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S상에서의 적분도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스톡스 정리에 대한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스톡스 정리를 우리가 잘 보면 이 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컬은 우리가 보통 회전이란 말을 사용할 때 컬이라는 용어를 다룬다는 것을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는 앞에서 회전과 발산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회전은 말 그대로 회전력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컬은 하나의 벡터로서 그 컬의 크기가 회전력의 크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 컬의 방향이 회전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왜 이 스톡스 정리에서 이 회전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주제인데요.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경계곡선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는 뭐냐면 단위 접선 벡터예요. 진행하는 방향의 단위 접선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V는 뭘 나타내냐면 속도장입니다. 유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속도장이라 가정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단위 패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보다시피 단위 접선 벡터는 여기로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속도장이 이렇게 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의 관심은 이 각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개의 벡터 이루는 각이 얘는 예각이고요. 얘는 둔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각이고 얘는 둔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적분을 계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벡터자 F 내적 그리고 DR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쓰면 인터널 C 상에서, 이거 패곡선입니다. F 내적 T, 단위 접선 벡터와 벡터자 F의 내적 그리고 DS, 곡선을 따라서 쭉 적분한다는 뜻인데요. 보다시피 내적이잖아요. 두 벡터의 내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두 개의 벡터 이루는 사이각이 예각 범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적의 정의는 각각의 크기 곱 그리고 사이각의 코사인을 곱하잖아요. 따라서 세타가 예각이면 코사인은 예각 범위에서 양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 적분값이 당연히 양수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의 값이, 이 두 개의 벡터 이루는 사이각이 만약에 둔각이라면 둔각 범위 안에서는 코사인이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 내적을 계산한 이 선적분 값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건 뭘 나타내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유체 흐름을 나타내는 이 속도장, 속도 벡터 V가 이 곡선의 회전하는 방향하고 아주 가까이 있으면은 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제로가 되면 코사인 제로 1이니까 제일 큰 값이 나오죠. 그래서 속도장이 단위 접선 벡터랑 가장 가까이 가 있을 때 그때 이 선적분 값이 최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워크를 다룬다든가 그럴 때 1이 최대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만약에 방향이 반대가 되면 최소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유속의 흐름이 보다시피 곡선의 진행 방향의 이 단위 접선 벡터랑 반대 방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작은 값이 나오고 같은 방향에 가면 갈수록 큰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행 방향이 예를 들어서 위에서 볼 때 다 같이 반시계 방향일 때 속도 벡터와 진행 방향의 단위 접선 벡터의 각을 보고서 우리는 그 적분값이 양인지 음인지 등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통 패곡선을 따른 이런 것을 서큘레이션, 순환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순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CA는 뭘 나타내냐면 원판을 나타냅니다. CA가 원판인데요. 자, 중심이 약간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약간 옆에서 바라봤다고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타원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자, 이제 여기가 중심의 PA가 되어 있고요. 반지름 A가 되는 원판이 하나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속도장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벡터장 V 대신에 C를 여기 F 대신에 V를 쓴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반지름 A가 되는 원판 경계 곡선이 바로 C라고 표시했을 때, CA라 표시했을 때요. 자, 이제 인테그랄 CA 상에서 벡터장 F 대신에 속도장 V를 써서 표시한다면 VDR입니다. 이것은 앞서 배웠던 스톡스 정리로부터 우리는 이제 이 CA라는 패곡선 내부 영역을, 이 내부 영역, 원판 내부 영역을 SA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그럼 스톡스 정리로부터 SA, 그리고 컬, V, 내적, 그리고 NDS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이 연속인 벡터장이거든요. 이 벡터장 안에서 연속 함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V는 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이 안에 있는 한 점을 P0라 씁니다. 여기 P0라 놓을게요. 아까 P가 아니라 P0라 써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한 점을 P0라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 V 그 다음에 P0에서의 한 점에서의 컬과 그 점에서의 단위 법선 벡터를 계산한 거예요. 자, 이거랑 이거랑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 원판을 작게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근사적으로 비슷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적분했을 때 역시 적분값도 근사적으로 비슷할 뿐이지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한 점을 대입했으니까 얘네들도 벡터가 상수값이고 얘도 벡터 하나의 상수 벡터의 내조이니까 이게 상수가 돼요. 얘네들 다 계산한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한 점을 대입했으니까 상수 형태가 됐을 텐데요. 상수니까 당연히 적분교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컬 V 벡터 그리고 P0 내적 N 벡터 P0 이렇게 돼 있고 이제 P적분함수의 1이군요. 더블 인테럴 SA 상에서 1 DSA 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SA가 일부러 원판을 잡았잖아요. 원판의 넓이와 같으니까요. 원판의 넓이는 다 알다시피 파이 A 접이잖아요. 반지름 A 되는 원판을 잡았으니까요. 파이 A 접이 같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컬 V P0 내적 N P0가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순환이라는 개념,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CA를 따라서 움직이는 유체의 성향을 측정하는 하나의 측도값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순환이라 얘기를 합니다. CA를 따르는 벡터장 V의 순환, 서큘레이션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랑 이 컬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양변을 파이 A조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컬 V 그리고 P0 내저 N P0는 여기 중간에 근사적이라는 말이 있죠. 양변을 파이 A접으로 나눠서 보니까 파이 A접분의 1이고 이와 같이 순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원판의 반지름은 여기서 이 P0를 한 점에서 계산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컬이니까 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오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A를 반지름을 자꾸 작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그 극한이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이 컬이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언젠가는 리미트 A를 한없이 작게 만드는 거예요. 원판의 반지름을 한없이 작게 만든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때는 이게 이퀄이 성립하겠군요.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파이 A의 제곱분의 1 인테랄 CA V 내적 DR 이와 같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컬 회전은 순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왼쪽에 의미하는 바는 법선 벡터 N에 관한 유체의 V라는 이 벡터장, 유속 벡터장에 대한 회전 효과에 대한 일정의 측도값입니다. 그 값이 오른쪽에 순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순환이니까 아까 그 패곡선을 따라서 돌아가는 이게 회전이잖아요. 그래서 순환, 그 순환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 컬이라는 개념이 회전 이런 개념하고 관련이 있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회전과 순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 벡터는요, 정확하게 여기 있는 수직인 배는 이 벡터를 말합니다. 얘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컬 V를 계산한 것은 뭔가 이쪽하고는 다른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이것이 컬 V P0라 했을 때 만약에 이 컬이 N 벡터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벡터의 사이각을 세타를 했을 때 세타가 제로가 되면 제로가 될수록 회전력이 커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왜냐하면 내적이니까 사이각이 0이면 그게 가장 값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랑 같다 했으니까 순환이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회전력이 제일 크게 발생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컬이 이 N 벡터와 같은 방향을 가지게 될 때 회전력이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벡터 미분적 불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까지 배웠던 스톡스 정리입니다. 이 스톡스 정리는 정말로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절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전에서 배웠던 스톡스 정리라는 개념은 패곡선을 따르는 선적분이 패곡선의 그 어떤 내부 영역 S를 하겠습니다. 방향이 주어지는 유한공면, 매끄러운 유한공면 S상에서의
컬F 내저 n에 대한 이중적분값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도록 연습을 하기 바라고요. 교재 연습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학교 시험 문제 빠짐없이 잘 출제됩니다. 특히 사람 이름 붙어있는 정리들은요, 중요한 시험 주제예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스톡스 정리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발산 정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